서부경찰과 서북청년단원 등을 대거 제주로 파견해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 또 회장님께서 그 4.3 사건 당시 때 김익렬 장군께서 이제 그 지휘를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김익렬 장군과 그 박지명 대령 네. 그분들의 기록만 보고 알지 실제 내용은 모르는데 네. 기록상으로 보면 제주도에서는 김익렬 그 연대장이 상당히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또 일부 다른 그 설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박진경 그 연대장하고 그다음에 김익렬 그 연대장이 서로 한 얘기를 보면은 평가에 대해서 상반되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점으로요? 김익렬 대령이 얘기한 박정경 대령을 평가를 보면은 박정경 대령이 30만 제주도민을 다 희생시킨 한 있더라도 참 이 부순 분야는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 게 나와요. 네. 그 말은 과연 그 말이 오늘은 소위 그 4.28 평화담의 주역이며 그의 유고가 정부 보고서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 구현대장 김익렬 중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김익렬의 경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김익렬 연대장은 1921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했습니다. 46년 군사영어학교를 나와 소위로 임관된 후에 48년 2월 중령으로 승진하여 구연대장이 되었고 이때 김달삼과 회담을 하였습니다. 5월 6일 구연대장에서 해임된 후 6.25 때 북진작전에 참가했고 사단장과 국방대학원을 거쳐 69년 1월 중장으로 예편하였으며 1977년부터 유고를 쓰기 시작한 글이 1988년 사망한 뒤에 유고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김달삼과 김익렬은 일본 복지산 예비사관학교 뭐 동기생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김익렬이가 육사 졸업생 저자 장창국에게 그런 말을 해서 육사 졸업생에 싣게 되었고 김익렬과 복지산 예비사관학교 동기생인 문학동 씨 이분은 그 참전경찰 유공자회 중앙회장을 역임한 분인데 이분 증언에도 김달삼과 회담하러 가서 만나보니 복지산 예비사관학교 동기생이었다는 말을 한 점, 그리고 제주민중항쟁과 이제사 말엠수다 등 여러 곳에 비슷한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봐 전혀 사실 무근은 아닌 듯 합니다. 그 이윤방은 김달삼이 사관학교 다닐 기간에 뭐 고향에서 결혼을 했다 해서 뭐 그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만은. 남로당 대정면당위원장 이윤방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문학동 씨는 복지산 예비사관학교는 1년 과정이고 인원은 800명인데 그 수용시설 문제로 전반기는 소속 부대에서 특별훈련을 받고 2주간 휴가가 주어졌고 후반기에 사관학교에 집결해서 집체교육을 받았다는데 그가 고향에서 결혼했다면 휴가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김익렬과 김달삼 회담이 그 정부 보고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만남을 두고 김익렬은 그 두 개의 회고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48년 4월 김익렬 연대장과 김달삼 간의 소위 4.28 평화회담이 있었고 회담 후 한두 달 만인 그 48년 6월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 글이 48년 8월 6일부터 3일간 국제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편하고 유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1977년부터이니 회담 후 29년이 지난 때에 썼고 그 쓴 것을 사후에 죽은 다음에 이제 공개하도록 한 유언에 따라서
이게 88년 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회담이라는 소위 평화회담이라는 그 사건 하나에 기고와 유고 이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회고록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회고록 내용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평화회담이라는 동일 주제를 가지고 김명렬 한 사람이 쓴 글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기고문하고 유고문 내용이 엉뚱하게 달라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장님께서는 기고와 유고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고문 작성 시기가 회담 직후이기 때문에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정확히 썼다고 생각되고 또 신문에 공개한 그림으로 검증을 이식해서 진실의 바탕을 두고 썼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유고보다 기고문에 신뢰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 4.3 정부 보고서에서는 이 김명렬, 김달삼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고와 유고 중에 4.3 정부 보고서에서는 어떤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좌파나 정부 보고서 집필지는 기고문은 아예 묵살하고 회담 후 29년 만에 쓴 유고를 맹신해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특히 유고는 김명렬 연대장이 사후에 공개되었으니 저자에게 물어보거나 검증할 방법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이런 유의 글은 남을 칭찬하는 글이나 감상문이라면 무방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공공이익, 국가의 이익이나 특히 역사적 내용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은 정부 공식 기록에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의 그 옳은 태도가 아니죠. 이런 걸 인용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국제신문에 실렸던 기고문과 그 유고 내용이 판이하다는데 기고와 유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 첫째로 매우 중요한 평화회담 날짜가 다릅니다. 기고문에는 4월 30일 회담했다. 이는 그 27, 28, 29일 맹렬한 전투가 있었던 다음 날이라고 명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기했거나 편집상 착오가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고에는 정확한 날짜를 안 썼습니다. 막연하게 휴전 4일째 되는 5월 2일 메이데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명시했죠. 오라리 방화 사건 일에 맞추려는 듯한 인상을 깊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남식이 남노당 연구나 제주 민중항쟁에는 30일이나 나와 있고 이제사 마렘수다에는 30일인가의 회담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8 회담은 4월 28일에 열린 게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회담 장소도 뭐 틀리게 나와 있고요. 예, 회담 장소도 기고문에는 보통의 농가의 방으로 나왔는데 유고에는 산간부락 국민학교라고 나와서 정부 보고서에는 구억 국민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담의 참석자들은 그렇다면 기고와 유고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고문에는 김명렬 연대장 본인, 부관 2명, 운전수 등 총 4명이고 유고에는 본인, 이울락 중위, 운전병 등 총 3명으로 나와 있어 이것도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 회담 내용인데 김달삼은 회담에서 어떤 것을 요구 조건으로 요구했는지 기고와 유고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고문을 보면 회담 중에 김달삼이가 요구한 것은 모두 6개 항입니다. 예.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단정 반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유고에는 단정 반대 요구 조건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 그다음 김달삼이 요구해서 단정 반대를 빼버렸다면 그 인민유격 때 정체를 뭐 숨기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휴전 기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명렬 연대장이 기고문에는 휴전 기간이 7일로 되어 있는데 유고에는 72시간으로 둔갑합니다. 무려 4일이나 차이가 나죠. 정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틀린 자료가 있으면 교차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은 고사하고 아예 기고문 자체를
묵살했습니다. 그 의도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작성된 정부 보고서가 마치 4.3 전범이나 교과서로 인식되고 사용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 그 김익렬 연대장이 그 회담 후에 회담 결과를 미군정에 보고한 후 뭐 이런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기고문에는 나의 이견은 통과를 보지 못하고 그날 밤부터 총 공격은 개시되었고 반란군도 상당한 기세로 대전하여 왔으며 이렇게 썼는데 유고문에는 정반대로 나의 요청에 의하여 전 경찰은 지서만 수비 방어하고 외부에서의 행동을 일절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오래간 만에 제주도는 총소리가 그치고 평온을 되찾았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뭐 180도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고에는 회담이 실패로 나왔고 이제 유고에는 성공했다고 나왔는데 기고문과 유고문 협상 날짜, 협상 장소, 참가자 또 김달삼이 요구적으로 내가 제시한 뭐 이런 뭐 단정반대. 예, 단정반대 누락시켰고 그렇다면 이 협상 보고의 상황에서도 뭐 일치되는 게 없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유고문보다 기고문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을 쓴 시점이 회담 직후이고 생전에 공개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고서는 기고문은 무시하고 유고에 근거하여 회담은 4월 28일이다. 휴전 기간은 72시간이다. 경찰이 휴전 기간 중 오라리 방화 사건을 일으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전개했습니다. 오라리 사건과 우익이 책임을 엮으려고 기고를 묵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김익렬 연대장은 직업 군인이고 장교입니다. 모든 보고서의 육하 원칙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생활을 체질화한 분입니다. 그런데 기고와 유고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하 원칙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김익렬 유고에는 뭐 사실과 다른 내용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예, 김달삼을 너무 미화했습니다. 회담장에서 만난 김달삼을 보고 군계 일학이라 이제 아주 호평했는가 하면 1차 회담에서 한 번 만난 일도 있는데 처음 만난 것처럼 썼고 골수 공산주의자인 김달삼에 대하여 일본과의 밀무역업자 정도로 호의적 평가를 했으며 박진경 대령 암살범을 자서했다는 내용이라든지 김달삼이 제주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인사권을 김익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미 군정에서 자기를 10만 달러를 주고 회유하려 했다는 말, 또 14연대 반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오동기 중령을 등장시킨 내용 등은 소설입니다. 14연대 반란 당시 연대장은 박승훈 중령이고 오동기는 혁명이용군 사건 주모자로 검거돼서 10년형을 받은 자로서 여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을 미뤄보건대 김익렬의 유고는 참고 자료일 뿐 사초로서의 가치가 전무한데 정사 자료로 인용됐으니 보고서가 소설처럼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새로 써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김익렬 씨는 이 기고와 유고를 이렇게 다르게 썼는데 그렇다면 그 김익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저는 그 김익렬 연대장이 6.25 북진 작전에 참가하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국가에 헌신한 것을 인정하며 그를 폄훼할 의도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4.3 당시 그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가 취한 그 4.3 당시의 태도와 유고를 보면서 첫째,
김달삼과 2차례 회담했는데 1차 회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1차 회담 때는 5.1군을 대동하고 김달삼과 회담하면서 4.3 항쟁이 정당성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내용이 김달삼이가 직접 쓴 보고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후임자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연대내 부하 남로당 골수분자 5.1군과 문상길과 형제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색출 엄단하지 못한 지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칼빈 실탄 15발을 김달삼 측에 제공했다는 것은 남을 비판할 자격을 상실한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정정당당하게 생전에 글을 공개해서 검증을 받는, 말하자면 자기가 쓴 글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라 봅니다. 또 1차 회담에 대동한 5.1군은 누굽니까? 그는 갈비총 이정 실탄 2,400발, M1총 이정 실탄 1,433발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실탄으로 우리 군경 민간인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문상길과 합세해서 정보교환, 무기공급, 탈출병 추진, 박진경 대령 암살을 계획하고 실천한 사람이고 김민열은 그들이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임 연대장이고 새파란 젊은 나이에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을 놓고 그것도 30년 후에 글을 쓰면서 인간적 연민이 정도 없이 민족 반역자라고 매도한 것은 인간성 면에서도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28 평화회담에 이어서 또 중요한 것이 오라리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6.5에서 김익렬은 모처럼 평화회담이 성사되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휴전 4일째 되는 메이데이에 오라리 방화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정부 보고서에도 오라리 사건 때문에 협상이 깨졌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오라리 방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 이 재민일보 4.3 취재반이 그 펴낸 4.3은 말한다 라는 책을 인용해서 그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오라리는 그 5개 자연마을로 인구는 약 3,000명이 거주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 항일 인사가 마을을 주도했고 50선거 때는 주민 2,000여 명이 선거를 거부해서 산으로 대이동하는 등 좌익세가 아주 강한 마을이랍니다. 4월 29일 좌익들이 우익 대청단장과 부단장을 납치 살해하였고 그 뒷날엔 30날 아침 좌익들이 대청단원 부인 2명을 납치해서 수백 명이 포위하고 소나무에 이 여자를 결박했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구원경찰이 온다는 것을 눈치챈 한 여인은 그 포박한 것을 풀어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여인은 도망치지 못해서 무참하게 거기서 살해되었습니다. 그 뒷날은 5월 1일 메이데이라고 하는 날인데 아침이 되자 경찰관 3, 4명이 호위를 받은 대청단원 20여 명이 어제 좌익들에게 살해당한 여인을 장례 치르고 난 후 경찰관이 철수하자 대청단원들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익 활동가 집 5세대 12동에 방화를 했습니다. 이게 오라리 방화 사건입니다. 방화하니까 민노름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좌익 청년 20명이 총과 죽창을 들고 공격해 오니까 이 대청단원들은 철수했습니다. 네, 철수했고 나중에 보니까 김규찬, 순경모친이 그들에 의해 살해된 겁니다. 이를 보고받은 경찰 기동대가 이제 또 다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격전을 전개했는데 보니까 동네 좌익 청년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오라리 방화 사건이고 또는 오라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라리 사건이 꽤나 그 복잡하게 얽혀진 사건이군요. 그 정부 보고에서는 우익 청년 단원들이 5월 1일 그 마을을 불태우면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4월 29일부터 뭐 좌익들 만행이
미리 있었군요. 예. 4월 29일 날 대청단은 둘 죽이고, 다음 그 뒤날 30날 그 여자 둘 납치했다가 한 사람은 도망쳐 나왔고 한 사람 죽이고, 그런 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오라리에서 4.3 발발 이후에 그 5월 1일까지 그 인명피해를 조사해 보면은 토벌대에 의해서는 3명 사망, 1명 부상인데 그 좌익에서 죽인 사람은 4명이고 1명은 탈출한 것이고, 이렇게 보면 좌익이 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처럼 동네 이런 사건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동네 아는 사람들끼리 죽이고 죽고 서로 보복전이 반복된 사건인데, 이를 마치 평화회담을 깨기 위해서 경찰이 각본에 의해서 방화하고, 또 이를 미군기가 공중에서 촬영해서 강경 진압으로 몰고 갔다는 것은 너무나 악의적인 해석입니다. 그 오라리에서 좌익들이 우익 단원들을 납치해 살해한 것은 4월 29일인데 4월 29일이라면 4.28 회담이 있었던 바로 뒷날인데, 뭐 좌익들이 평화회담을 깼다 뭐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전 기간 중 경찰이 오라리 방화 사건을 일으켜 평화회담을 깼다고 덮어씌우는데, 휴전 기간이 72시간이라고 가정해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인민유격대가 공격한 것은 김달삼이 보고서에 나타난 것만 보아도 제주의 2개소, 조천면의 2개소, 대정면의 5개소, 여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왜 정부 보고서에서 묵살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휴전 조건을 위반한 것은 평화회담을 깬 것이고, 남로당이 휴전 조건을 위반한 것은 평화를 위한 것입니까? 분통 터질 일입니다. 정부 보고서에 작성되는 그 작성자들은 생명입니까? 아니면 색안경을 쓴 사람들입니까? 그 서장님께서는 지난 6월 11일자 그 제주일보에 4.3 유족회장이 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글에 대해서 그 18일자에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그 글 중에 뭐 김민열에 대해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했던데, 그 무슨 연락이 있었습니까? 그 4.3 유족회장이 아니고 4.3 유족회 사무국장이 글 쓴 거에 제가 반박글을 올린 건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글 쓴 이나 또 좌파들, 정부 보고서를 쓴 사람들도 김익렬 유고의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내심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공개 토론하자고 나올 텐데 조용합니다. 네. 그 2011년 4월 21일에 그 KBS 제주방송국에서는 그 제주의 신들러 4.3의 이인 김익렬 장군 뭐 이렇게 제목으로 뭐 특별 좌담 프로그램이 2회나 방송됐는데, 김익렬이가 제주의 신들러다, 이게 맞습니까? 앞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린 것으로 답을 대신합니다만, 저는 신들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KBS도 좋고 누구도 좋은데 김익렬에 대해 공개 토론을 다시 제안합니다. 누가 토론에 나와도 좋습니다. 안 나오면 저희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김익렬과 김달삼이 만났다는 4.28 평화회담은 없었습니다. 김익렬이 김달삼을 만난 것은 기고에서는 4월 30, 유고에서는 4월 27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거창한 평화회담이 아니라 단순 면담 수준이었습니다. 김익렬은 자기의 의견이 상부의 통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3위원회가 창조해낸 4.28 평화회담은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왜곡과 날조로 얼룩진 4.3 진상보고서는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